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에는 배려하는 디자인 책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김준교의 배려하는 디자인 동영상을 보고 소감문을 올려달라 했죠. 제가 오늘에서나 여러분이 쓴 파일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거가 이제 4월 5일까지는 제출하게 되었으니까 꼭 보고 제출해 주기 바라요. 오늘은 현대사회에서의 디자인의 변천 과정, 그러니까 근대 디자인과 그 이후의 디자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배려하는 디자인은 근대 디자인의 어떤 개인 중심이라면 배려하는 디자인은 그 이후에 그 근대 디자인의 문제를 좀 수정하고 그리고 어떤 극복하기 위해서 그 대안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디자인을 말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현대사회와 디자인에서 현대사회. 이 현대사회 디자인이라는 커다란 영역이죠. 그래서 이걸 사실 디자인은 이제 그 현대에 와서 우리가 그러니까 현대라는 건 모더니즘 시대를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근대를 아우르는 이제 현대를 모던이라고 그러죠. 네, 근대와 현대를 구분짓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 좀 있는데요. 디자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더니즘이란 무엇인가 일단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해보고자 합니다. 모더니즘의 배경은 이제 19세기, 보통 19세기라고 하죠.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역사주의에 대한 반발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역사주의는 과거 양식을 재현하고자 하는 거죠. 역사주의에서 아마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그 시간적으로 보는 것을 일단 얘기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 것의 나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나의 개인이 겪고 있는 어떤 심적 또는 환경적 요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삶에는. 그게 이제 모더니즘의 배경이 돼요. 그래서 모던 사회의 특성으로는 다양성인데 여기에 이제 다양성의 도시 유현준 여러분이 한번 이거를 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현대사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근대성이죠. 근데 이제 근대성과 이제 이 후기 근대, 모더니즘의 후기 현대를 얘기하는 거를 이제 보통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지금 읽고 보고자 하는 건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의 디자인이 커다란 역할을 했죠. 우리의 삶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기능적이고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거기에서 제외된, 잃어버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거기에서 특히 인간적이고 배려하고 서로 관계를 배려하고 이런 디자인적 요소, 그죠? 또 생태적인 요소, 이게 이제 배려하는 디자인의 커다란 그 주제가 되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포스트 모던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현대사회를 물질주의, 개인주의, 카르테시안 퍼스펙티브, 근대성을 이제 특성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그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풍부한 물질 속에 물질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특성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개인주의도 여러분은 이해할 것입니다. 이 개인, 인간 중심의 개인, 그러니까 이 근대 이전의 중세는 인간 중심이 아니었죠. 신 중심이었습니다. 내세 신의 나라를 위해서 인간의 그 현세적 삶은, 대부분 사람들의 현세적 삶은 매우 미저러블, 아주 비참했습니다. 레 미제라블에서처럼, 그죠? 레 미제라블, 이게 이제 미저러블하다는 그 시궁창과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장발장의 이야기가 레 미제라블이죠. 그게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가는 그 시기의 이야기인데, 근대로 들어서면 좀 더 인간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이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변화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시궁창, 그러나 기도하고 교회에다 헌납하고 이런 내세를 위해서, 죽음 후에 삶을 위해서 살았다면 엄청난 변화인 거죠. 인간 중심의 개인주의, 근데 너무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주의로 빠지는 위험성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제외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자연을 파괴했고, 그래서 기후변화가 왔고, 그래서 동물들의 그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재해가 되었다.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어떤 원인에 대한 것을 기후변화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발생했다는 겁니다. 특히 카르테시안 퍼스펙티브, 이건 카르테시안이라는 건 데카르트를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데카르트는 들어봤죠? 데카르트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하다, 한다. 고로 나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인간의 그 존엄성을 찾아내죠. 근데 이게 이제 퍼스펙티브는 원근법인데요. 원근법은 뭐예요? 가까운 것은 잘 보이고 멀리 있는 건 당연히 안 보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아니죠. 멀리 있는 저쪽에 아주 그냥 한 점으로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그만큼 작나요?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이 근대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카르테시안, 데카르트를 믿는 백인 중에서도 앵글로색슨,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마도 영국, 앵글로색슨이죠. 색슨족과 앵글로,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남성, 그리고 감성이라기보다는 이성적인 논리, 문자적인 것, 이미지보다는 문자적인 것, 텍스트, 이런 걸 중시하는 사람들의 시각을 카르테시안 퍼스펙티브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근대로 와서 인간 중심이 어떤 인간 중심이에요? 근대 유럽 백인 남성의 이성,
이것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빠진 것, 여성들 빠져 있죠. 아시안들 빠져 있죠. 그래서 정체성의 문제도 나오고요. 그것만이 진실이 아니다. 다양한 진실이 있다. 다양성.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찾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모더니즘을 비판하고 해체합니다. 모더니즘의 어떤 면? 물질을 중요시하느라고 정신적인 걸 소홀히 했고, 인간을 중시하느라고 자연을 소홀히 했고 파괴했고, 그 인간 중에서도 백인, 남성, 그죠? 거기서 제외된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존엄성. 그렇게 주변화돼서 백인이 우월하고 이 주변화된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들은 열등하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해체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구축하고자 해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대서사의 거부, 커다란 이야기, 역사주의를 거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총체성을 또 해체합니다. 총체성이라는 건 집단의 아주 다수의 의견이 대표되는 어떤 소수의 의견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를 들면 나치즘, 파시즘 같은 거예요. 그들만의 진실인데 이것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총체성이 되는 거죠. 다양하게 개성적으로 이 의견도 중요하고 또 다른 의견, 다른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게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틀려먹은 게 있죠. 요즘 얘기하는 거 뭐예요? 참 기가 막힌 사건이죠. 엠번방 사건. 그건 틀려먹은 거죠.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총체성을 해체합니다. 그러면서 혼성, 나하고 섞이고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이런 걸 다원주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개성,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반권위주의, 권력으로 누를 수 없습니다. 갑질할 수 없어요. 네. 반정초주의, 이것만이 옳다라는 반정초주의. 그러면서 관계, 한 개인은 개인 하나만 독립적으로 살 수 없다. 관계 속에서 살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지죠. 이게 이제 현대 사회 속은 다양하지만 현대 사회 속의 근대의 근대성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적이고 인간 중심적이고 이런 것에서 관계를 중시하고 그리고 배려하게 되는 그런 사회로의 이행을 디자인도 함께 했다는 게 이제 배려하는 디자인으로 보면 됩니다. 네, 근대성, 아까 카르테시안 퍼스펙티브로 설명을 해드렸죠. 이거 원근법이죠.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보이고 여기 천장이죠. 멀어질수록 한 점으로 만나요. 예수님께 만나죠. 예수님 얼굴로 만나긴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관점이 예수님 얼굴에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중심으로 이제 한 점으로 만나죠. 근데 이 천장, 여기가 이 길이가 실제는 같으죠. 이게 눈에 착시해요. 같은데 작아 보여요. 한 점으로 만나고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자기 중심의 어떤 시각의 한계를 얘기하죠. 근데 근데 카르테시안 퍼스펙티브의
안경을 우리는 쓰게 된 거예요. 유럽 백인은 대단하고 우리는 작아 보이는 그들의 눈을 우리는 교육 제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게 근대화였어요.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죠. 여성들, 아프리카 사람들. 이들을 위한 디자인. 이거를 배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양성. 이거 피카소 그림이죠. 입체파.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으로 가요. 한 화면 안에 저렇게 1점 투시에 의한 한 점에 모이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이 얼굴을 자세히 볼까요? 코는 측면 코죠? 눈은 정면 눈이에요. 입, 여기서는 측면, 정면 입이 합쳐져 있죠. 이런 식으로 관점이 다양하게 뒤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못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저 멀리 보이는 곳에 가봐야 알아요. 그게 배려하는 디자인이 됩니다. 이미지와 현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제 디자인, 현대 사회 속에 그렇게 근대와 포스트 모던으로 나누어서 그 현대 사회의 변화와 들여다보았는데요. 그 변화 속에 디자인도 하나의 기능적인, 처음에는 처음에 대량 생산된 그 공장의 물건들은 아주 조악하고 비록 가격은 낮춰줬지만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예술품으로 만든 게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시작은 굉장히 좋았죠. 그거를 주로 리드 했던 게 바우하우스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바우하우스는 가장 그 체계를 잘 잡고 또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서 엄청난 그런 그 디자이너와 예술가를 배출한 게 이제 바우하우스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영국의 아트 앤 크래프트 무브먼트라든가 아르누보 그리고 비인블리파, 미국에 가면은 시카고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서구 유럽으로 이제 전파되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면서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 자세한 것은 다음 주부터 바우하우스와 영국에서의 아트 앤 크래프트, 프랑스의 아르누보, 그리고 비인의 블리파, 또 미국에서는 이제 시카고파죠. 그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현대 사회를 근대와 포스트 모던으로 나누어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포스트 모던으로 이행하고 있는 사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은 그 사회의 산물이잖아요. 그래서 근대성, 그 근대를 시작하면서 인간 중심의 그 근대를 시작하면서 바우하우스 운동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하고요. 그것을 이해하고 나서 배려하는 디자인, 우리의 과제인 배려하는 디자인으로 들어가 공부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여러분이 하나 과제가 주어지는데요. 이 하나의 과제는 지금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링크가 되어 있는 거 바우하우스와 다빈치 이렇게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들어가면 그 한 30분 가량의 바우하우스와 다빈치에 관한 책을 아주 재미있게 해설하면서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을 30분간 보고 또 소감문을 올리는 겁니다. 이 2주차 과제도 제가 과제 올리는 난을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다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을 보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과제 잘 기억해 뒀다가 제대로 과제란에 올려서 올려주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은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에 봐요.